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구글, 아마존 관계하고 최근 도메인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파이코인은 뭐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영상에서도 솔직히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뭐 이런 영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은 결국에는 웹3의 진출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연결고리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것과 파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니콜라스 박사는 아마존, 구글 투자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스타트 X CTO 우리 기술 고문은 직급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스탠포드 동문 파워 장난 아닙니다. 니콜라스가 예전 인터뷰에서 혹시 아냐 아마존에서 쓰일지 이 말은 눈치챈 사람은 대박이니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니콜라스 이미 파이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탠퍼드 대학교는 로이터가 선정한 세계 혁신대학 6년 연속 1위 그리고 컴퓨터 공학 등 인공지능 분야 연구 성과에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상위권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스탠퍼드의 스타트 X는 학생 주도의 초기 창업 지원 기관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금액이나 기업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백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백서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보면 직접 채굴하세요. 특수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존의 장비가 있습니다. 마을로 가십시오. 전 세계 대규모 서버판과 경쟁하고 스위스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채굴을 많이 할 수 없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왔던 이 아마존에 대한 내용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모두는 혼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의 웹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이 대기업이 개인 소비자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과 동시에 여기 보시면 파일 냈죠. 자, 인터넷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에서 누구와 거래할지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 이베이, 옐프와 같은 이렇게 제공업체 등급 시스템에 의존한다 해가지고 뭔가 이제 아마존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도 3번 딱 언급이 됐는데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언급이 됐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원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구글 시트로 상상해보아요. 분산 원장 소개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2021년도에도 혹시 아마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요? 자, 2021년도에는 보시면 그냥 업데이트된 내용 여기에서 이게 전부였고 뭐 아마존, 이베이, 옐프 이 정도가 파이코인의 백서에 언급돼 있던 아마존과 구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구글은 2건, 아마존은 3건 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아마존에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기보다는 미래는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이런 업체들에 의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가능성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웹3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아마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웹3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해서 뭐 내용들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웹3는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탈중앙화 분권화를 표방하면서 유저와 창작자들이 플랫폼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크리에이터 경제를 표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웹3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진출 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한다 해서 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라드 오브 더 링스 해가지고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웹3로 정복을 나선다라는 이게 또 화제가 됐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스티에서 NFT 온체인 경매 플랫폼 이렇게 크리스티 3.0 해서 웹3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오디세이 뭐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 9월에 나왔던 요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미래 웹3에 뭔가 구성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글과 아마존도 상당히 이런 가능성들 그 다음에 파이가 이제 웹3를 담당을 하는 약간 중추부가 되면서 여기에는 구글과
아마존도 같이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하고 아마존 뭐 이런 것들보다도 아마존과 파이코인은 또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마존은 구글, 유튜브, 바이브 등 이 굵직굵직한 기업의 도메인 관리, 그 다음에 보안을 전문적으로 맡아 해결해주는 기업인 마크 모니터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인 아마존 비트코인 2013년도에, 그 다음에 아마존 크립토커런시닷컴에서 2017년도에, 아마존 이더리움닷컴에서 2017년도, 그리고 아마존 파이닷컴에서 2019년 2월 5일에 모두 획득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혹시나 이게 접속이 되나 살펴보니 최근에는 아마존 파이닷컴이 이렇게 지금 작동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거고, 이제 과거에 2021년도에는 이렇게 아마존 파이닷컴 해가지고 마크 모니터에서 한 거 실제로 나와 있고 19년 2월 5일이라고 돼 있죠. 혹시나 이 기간이 변경됐거나 다른 사람이 누군가 인수를 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조차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후이즈에 가보면 도메인에 대해서 아마존 파이를 검색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 불가, 아마존 파이닷컴은 이미 누군가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하고 co.kr, 모댓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con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이라는 거예요. con, 커머셜. 그래서 사업 관련 회사의 도메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넷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네트워크의 약자로 네트워크 관련 회사의 도메인. 그리고 org, 뭐 오르가니제이션 해가지고 정부 기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고, 그 외에 뭐 kr 같은 경우는 한국이다. co.kr은 한국에서 쓴다. 뭐 이런 의미겠죠. 한국에서 쓰는데 영리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리회사 co.kr은.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아마존 파이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존 파이닷컴이 최근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아마존 파이 이건 IO에 대한 건데 뭐 가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도메인 사업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도메인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면은 도메인하고 가상번호 이런 걸로도 나름 좀 해먹을 수 있는 요런 게 있어요. 뭐 어쨌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19년 1월 4일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이 이후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은데, 일단 이렇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뭐 이렇게 도메인에 대한 가격의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시도, 파이에 대한 시도는 어디서 또 연관성을 붙일 수 있느냐. 자, 보시면 아마존에서 파일을 자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아마존에서 실제 팔고 있던 상품에 실제로 가서 이렇게 파일을 취급한다 라고 해가지고 파이로 결제하는 사례라든지, 뭐 실제 이렇게 눌러오면은 이런 거 아마존에서 실제 파일을 갖다 구매를 하신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또 살펴보면서 연관성을 좀 짓는 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또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파이코인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이런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래에는 파이코인이 이런 모양새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파이코인에 대한 진실 여러분들은 뭐 밝히지 못했지만 저 역시도 파이코인과 구글과 아마존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 코어 팀에서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상상 뭐 이런 정도가 전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코인이 뭔가 좀 잘 돼야 돼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업데이트 과정, 약간의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또 KYC가 나름 잘 되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2월에 이제 막바지에 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V2에 대한 이런 개선책 이런 것도 좀 나올 테고, 그리고 KYC 인증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 단계에 가려고 그런 노력한다라고 했던 거, 이제 이거에 대한 결실을 맺을 차례가 오진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